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혼자 팀을 먹여 살렸던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1992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칼럼 윌슨입니다. 2020-21 시즌 EPL 선수 중 가장 팀 득점에 관여한 선수 1위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 3위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2위는 칼럼 윌슨이었죠. 앞선 선수들은 팀 내 손흥민이나 포그바, 카바니 등 조력자가 있던 편이었지만 칼럼 윌슨은 그야말로 뉴캐슬에서 이제 갓 합류해서 첫 시즌 만에 독박 축구를 한 셈이었습니다. 전 클럽이었던 보머스에서 에이스였고, 보머스가 강등을 당한 후 이적한 뉴캐슬에서 26경기에서 12골과 5도움, 팀 내에선 최다 득점, 최다 도움을 홀로 세웠고, 덕분에 뉴캐슬은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합니다. 칼럼 윌슨을 도와서 팀 내 활력을 불어준 선수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수비진은 모두 낙제점이었고, 중원에선 그나마 윌슨에게 공이라도 전달해준 존조 실비, 공격 파트너 중 조 윌록, 막시맹 정도가 사람이었습니다. 칼럼 윌슨 원맨팀이란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낸 경우가 윌슨이 부상을 당하던 2달 동안의 기록입니다. 윌슨이 햄스트링 아웃이었던 시점에 뉴캐슬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윌슨이 복귀한 후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9위는 저메인 데포입니다. 팀 상황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캐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6년 썬덜랜드의 저메인 데포가 그러했죠. 2015년 1월 썬덜랜드는 데포와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썬덜랜드의 전술을 데포 위주로 돌립니다. 합류 첫 시즌부터 15골을 넣어서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켰고, 2016-2017 시즌 리그 11라운드 만에 첫 승을 거두는데 일조했고, 이에 팀 득점이 단 29득점에 불과했는데 이 중 데포가 17골이나 관여했다는 사실. 썬덜랜드는 압도적인 꼴찌로 강등을 당했고, 역대급 캐리를 했던 데포는 쓸쓸히 팀을 떠났습니다. 8위는 제임스 비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사우스햄튼은 비티에게 큰 절을 올려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2000-2001 시즌 강등권까지 떨어질 뻔했던 팀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주역이 바로 이 비티였기 때문이었죠. 10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치면서 팀을 구한 그는 2002-2003 시즌 정경기에 나와서 사우스햄튼을 리그 8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에 그가 터뜨린 골수는 무려 23골, 팀 득점 43골 중 절반 이상을 그가 넣은 것인데, 사우스햄튼은 안티니에미 골키퍼가 선방쇼를 펼치며 실점을 막아냈지만 공격이 비티에게 몰빵되어 있던 게 아쉬웠습니다. 7위는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산체스가 2014년 아스날로 이적해 3년간 쌓은 기록은 72골 42도움, 짧은 시간 동안 굵직한 기록을 남겼고 팀의 FA컵 우승까지 안깁니다. 2016-2017 시즌 리그 기록은 24골과 11도움, 챔스와 FA컵마저도 경기당 1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렸죠. 그야말로 리그를 폭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챔스 4위권 안에 들지 못했죠. 믿었던 산티 카솔라가 부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에이스 중 하나였던 외질마저 선수생활 최대 위기를 맞이할 만큼 폼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나마 산체스 말고 코시엘리가 아스날에선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한 수준. 아스날 3선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되었던 이에 알렉시스 산체스는 그야말로 홀로 월드클래스임을 증명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6위는 스콧 파커입니다. 웨스트햄은 2011년 리그 20위를 기록하면서 2부 리그로 강등당하는 치욕을 맛보았지만, 놀랍게도 축구기자 페페 선정 올해의 선수로 웨스트햄의 스콧 파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바비 무어 이후 팀 역사상 57년 만에 나온 경사였죠. 당시 강력한 후보 토트넘의 가레스 베일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에 등극을 한 것입니다. 스콧 파커는 직접적으로 골을 노리는 공격수는 아니었지만 중원에서 단단하게 버텨주던 선수였습니다. 파커는 웨스트햄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중에도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쳤고, 카펠로 감독의 부름을 받아 국가대표에도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큰 슬픔에 젖었지만 그라운드 내에서 스콧 파커는 최고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5위는 앤디 존슨입니다. 2000년대 초반 EPL 무대에서 170cm라는 작은 키로 골을 잡아내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앤디 존슨.
2003-2004 시즌 2부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라 크리스탈 팰리스를 1부 리그에 올려놓아서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전설은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1부 리그에 등장한 앤디 존슨은 2004-2005 시즌 리그에서만 21골을 터뜨립니다. 이때 득점왕이 티에리 앙리로 미쳐 날뛰고 있었고 앤디 존슨이 2위를 차지한 것이었죠. 21골 중 PK가 11골이라서 희마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3위 피레스와 7골 차이였을 정도로 앤디 존슨의 활약은 미쳤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런 공격수를 가지고도 리그 18위로 강등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 싶겠지만 당시 크리스탈 팰리스 팀 내 득점 2위가 3골이었으니 말 다했죠. 보통 팀이 이렇게 강등을 당하면 팀을 떠나기 마련이지만 앤디 존슨은 고심 끝에 5년 재계약을 하면서 팀에 남게 됩니다. 4위는 반페르시입니다. 루니와 함께 2012년 리그 베스트 11에 뽑혔던 반페르시. 전 시즌 리그 18골을 넣으며 기대를 모았던 그가 2011-2012 시즌 부상을 훌훌 털고 리그 정경기에 나옵니다. 아스날은 슬프게도 리그 초반 맨유에게 8골을 얻어맞는 등 리그 17위까지 떨어졌지만 말입니다. 첼시전 헤트트릭으로 런던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는 리그 30골을 기록해 득점왕에 오릅니다. 아스날은 리그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페르시의 단독 활약으로 리그 3위를 차지합니다. 반페르시가 이에 아스날의 기여한 골수는 43골, 리그 총 득점이 74골이었으니 반페르시 공격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 합류했던 제르비뉴가 프랑스 리그 때처럼 터져주고 수비에서 더 견고했더라면 아스날은 리그 2위 그 이상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3위는 매튜 르티시에입니다. 2020-21 시즌 해리케인이 팀 득점의 66.7%에 관여하는 놀라운 활약을 행보했지만 이를 능가하니가 1994년 존재했습니다. 1994년 사우스햄튼의 매튜 르티시에 팀 득점의 69.4%에 관여해 사우스햄튼 팬들은 그를 가리켜 르가시라고 불렀을 정도. 이런 괴물이 팀에 있으니 사우스햄튼 성적은 기대했겠지만 팀 성적은 처참해서 강등권에서 단 1점 차이로 간신히 1부 리그에 잔류했을 정도였습니다. 르티시에는 시즌 34골을 득점과 도움에 관여했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사우스햄튼은 시즌 단 15골에 그쳤고 최하위 꼴찌 확정 수준이었죠. 2위는 로이 킨입니다. 브라이언 클러프라는 명장의 지도 아래 노팅엄 포레스트는 유럽 챔스 2연패를 차지하면서 황금기를 보낸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하락세를 거듭했죠. 1990년 19살의 유망주의 로이 킨을 영입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1993년 팀은 리그 꼴찌를 하면서 강등을 당하고 맙니다. 노팅엄은 비록 강등을 당했지만 1992-93 시즌 로이 킨은 그야말로 만개했습니다. 거의 정경기를 풀로 다 나왔고 미드필더임에도 6골이나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어린 선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뛰면서 팀을 이끌었는데 그는 이 당시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로이 킨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수운을 인정받아 그는 1993년 프리미어리그 첫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앨런 시어러입니다. 1995-96 시즌 블랙번은 리그 7위를 기록했지만 시어러는 엄청난 속도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시즌 31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고 3년 연속으로 30골 고지를 밟기도 했죠. 이 시즌 블랙번이 터뜨린 61골 중 시어러가 38골을 집어넣는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파트너 크리스 서튼이 전 시즌 15골을 넣었던 것 달리 이 시즌 부상으로 리그 0골에 그쳤기 때문에 시어러는 그야말로 독박 축구를 홀로 다 해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0골 이상 득점을 하는 선수가 팀에 있으면 리그 4위 안에 득법했지만 블랙번은 7위였습니다. 이는 EPL 역사상 케빈 필리스와 함께 한 시즌 가장 득점을 많이 했지만 팀 순위가 낮은 경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공격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 같은 존재였지만 일찍 은퇴해 아쉬움을 더했던 그라운드의 만능 스트라이커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